What's up? Huh.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00만원 미만의 가성비 게이밍 PC를 저 같으면 어떻게 조립하겠느냐, 그리고 견적은 어떻게 짤 것 같으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견적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그냥 싸게 짜자 라고 작정을 하면 싸게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이 게이밍 PC라는 부분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돌아간다는 것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80만원대 가성비 게이밍 PC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라이브로 조립하는 걸 보여드렸었고, 또 제 채널에 올라온 조립 가이드 영상을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PC를 조립하면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는 제가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인텔 10세대 1400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올랐던데 200,000 4천원인가 최저가가 그랬습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논-K 제품이라 배수락 해제 모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올코어 4GHz대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이 게임도 문제가 없고 또 여러가지 작업 그리고 동영상 편집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여기에는 ASUS 터프 B460M 그 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ASUS 프라임 B460M-A 보드를 장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립 가이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켓 핀 시연한다고 핀을 꺾었죠. 그래서 터프 B460M 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이 프라임보다는 터프가 한 2만원 정도 더 비싼데, 물론 1400을 사용하는 정도라면 B460 칩셋이 탑재된 보드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B460 칩셋이 탑재된 메인보드는 최대 메모리 클럭이 2933MHz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장착된 CPU가 i5인지 i7인지 혹은 i9인지에 따라서 메모리 최대 지원 클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는 메모리도 좀 오버를 해서 좀 높은 클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Z490 칩셋이 탑재된 메인보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싼 게 한 1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메모리는 삼성 DDR4 8GB 용량으로 2개를 장착을 해서 16GB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활한 사용 환경과 이 게이밍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메모리는 16GB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장치는 M.2 SSD를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이 삼성 PM981A로 장착을 했고요. 용량은 512GB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 읽기 속도가 3500에 쓰기 속도가 2900으로 상당히 빠르고 또 안정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자, 일단 OS 설치하고 또 게임을 설치하실 걸 생각을 해 본다면 빠른 로딩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용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 요 용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는 컬러풀의 GTX 1660 슈퍼 토마호크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RGB나 감성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외형을 보면요, 살짝 용가리 느낌도 나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요 토마호크 라인을 예전에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AS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엄청나게 좀 듣보잡 브랜드가 아닌 이상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적당히 선호하는 브랜드 AS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를 살펴볼 건데요. 쿨러는 만약 예산을 아끼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1400에
함께 동봉된 이 번들 쿨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흔히 초코파이라고 부르는데 1400이 발열이 높은 편도 아니고 또 논케이 제품이라서 오버를 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쿨러 사는 비용을 난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함께 오는 쿨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도 보여드리지만 또 이렇게 조립한 PC를 나중에 구독자분에게 증정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감성도 조금 따져야 됐고 또 제 성향대로 한다고 일체형 순행을 썼는데요. 공랭 쿨러를 사용하시든 또 이렇게 일체형 순행을 사용하시든 뭐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번들 쿨러를 사용하셔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장착한 쿨러는요, 다크플래시의 DT240 뭐 트레이서라고 2열 순행 쿨러인데 저번에도 제가 구독자 증정 PC를 조립을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워입니다. 저는 650W로 세팅을 했고요. 이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이 세미 모듈러 방식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PC 예산을 낮추는데 파워에서 가격을 세이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파워에서는 무조건 내려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50W 정도면 뭐 다음 업그레이드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보증 수리가 확실하면 파워는 투자한 만큼 또 이 관리가 되는 제품이니까요. 예산을 짜실 때 아니면 견적을 짜실 때 이 조금은 파워 부분도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80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조금은 가격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케이스는 워낙 많아서요, 뭘 고를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다크플래시 쪽 케이스를 처음 써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뭐 그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 마감이나 이런 게 꽤 괜찮아서 이번에도 다크플래시 제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전면 3펜에 상단 2펜 또 후면 1펜으로 이 번들펜이 잘 갖춰져 있고요. 흡배기에는 꽤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딱 여기 있는 구성대로만 한다면 대략 9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 프라임 보드로 바꾸면요 80만 원대로 바뀌고요. 만약 오늘 이 구성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쿨러는 그냥 번들 쿨러 쓰시고요, 이 파워는 스탠다드 인증 받은 저가 파워로 내려가신다면 거의 현금가 기준으로 하면 아마 70만 원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도 뭐 좀 찝찝하다, 뭐 사제 기쿨이라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한 쿨러 값 조금 보태면 한 80만 원 초반?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개별 부품의 구성이나 이 급도 뭐 이 정도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럼 대충 이렇게 할 경우 성능은 어떨까요? 이 시네벤치 R20 테스트 값은 3161점이 나왔고요. 코어 맥스 값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온도는 53도가 나왔습니다. 이 3D 마크 테스트는 타임스파이 기준 총점 6196점, 그래픽 스코어는 6063점, CPU 스코어는 7084점이 나왔습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14380점에 그래픽 스코어는 16183점, 피직스 스코어는 17729점이 나왔고요. 콤바인 스코어는 6788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게임 테스트는 뭐 여기에다가 뭐 많이 깔아가지고 하긴 좀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만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국민 옵션 기준으로 훈련장 프레임 테스트는 FHD에서 평균 182프레임, QHD에서는 평균 13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아마 FHD 환경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실게임 테스트는 제가 FHD 기준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산옥 기준으로 봤을 때요, 평균 162프레임이 나왔고요. 1% 로우 값이 8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카라킨의 경우는 평균 168프레임, 1% 로우는 9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궤적화라고 얘기하는 이 배그가 이 정도라면 다른 게임은 진짜 전혀 문제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온도 부분이었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배그는 41도, 42도 정도? 그래픽 카드는 한 60도 후반대로 상당히 쿨링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데스크탑을 어떤 구독자께서 받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할 때 저 나름 되게 고민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또 조립도 정성 들여서 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가성비 게이밍 PC를 견적을 짜가지고요, 직접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멀리 못 나가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 쿠키 없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죠? 쿠키는 없고요. 곧 러비다토 채널의 이 시즌3가 시작이 됩니다. 컨텐츠가 조금 개편되고요.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영상 보시다 보면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때. 그래요. 바로 그때. 내가 이래서 이 직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늘 새롭거든. 늘 새로워. 짜릿해. 아주 설레요. 아주 좋아.